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종말의 기영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에 대항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인간들을 종말시키기로 결심한 신들에게 맞서는 전투를 그리고 있는 종말의 발키리. 과연 그 치열한 사투에서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피지컬의 스모 선수 라이덴입니다. 평소에는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봉인하고 있었지만 발키리의 도움으로 힘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시바와 격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신과 격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자이자 시바의 사지를 절단할 정도이지만 다른 인간들에 비해 피지컬밖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바의 격에 팔이 뜯어지며 그대로 리타이어되고 말았는데요. 만일 라이덴의 팔 개수가 6개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발키리조차 역겨워할 정도의 살인마 잭 더 리퍼입니다. 사실 발키리의 신기와 잭에게 유리한 맵이 아니었더라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든 패배했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신기화시키는 장갑으로 나이프와 시계를 날려 헤라클레스의 사지를 잘라버리는 등 맵발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기를 끝까지 숨긴 덕분에 헤라클레스를 포함해 모든 신들이 속아 넘어가는 등 상당히 지략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맵 자체가 워낙 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싸웠던 전투였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꿰뚫어보는 공감 능력치가 탁월한 편이지만 전투에는 딱히 큰 이점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방심했던 헤라클레스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며 잭을 죽이고도 남을 스펙이지만 잭의 거짓말에 농락당해 사지가 잘려나갔으며 지나친 인류애 때문에 싸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살에 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미 신들과 인간들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신과 인간을 설득시켜 보겠다는 무리한 야망을 품은 것 또한 그가 패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잭에게 유리한 맵을 허용해준 것부터 시작해 신기화된 모든 무기들을 제대로 반격 못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길 마음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전투였습니다. 춤신 추망 시바입니다. 원래 전투에 큰 관심이 없던 낙천주의였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면서 졸지에 인도신의 최강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팔이 3개나 터져버렸으며 피지컬 외에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라이덴을 상대로 서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치닫는 등 신들 중에서는 거의 최약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2차전에 참전할 예정이었지만 만일 아담을 상대했더라면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살짝 왜 나왔는지 의문이었던 레오니다스입니다. 내세울 거라곤 근성과 신체뿐이지만 다른 참가자들 역시 스펙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크게 돋보인다고 보기는 힘든 편이며 방패 액션 역시 리치가 매우 짧은 데다가 단순히 맞고 공격하는 것 외에 별다른 기술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왜 굳이 선출했는지 의문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아폴론의 화살 공격을 버틸 정도로 맷집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6탄전을 베이스로 하는 참가자들보단 기량이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석가와 격돌했던 영복입니다. 신들 중에서는 시바와 함께 거의 최하위권으로서 불행에 따라 무기가 변화하며 위력이 강력해지는 편이지만 다음에 등장할 존재처럼 하늘을 가를 정도의 위력이 나올지는 의문이 드는 편인데요. 여러모로 석가에게 농락당하고 파순에 의해 사망해버린 가장 불행한 서사를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포입니다. 종말의 발키리에서 신에게 대항하는 인간의 처절함을 가장 잘 묘사한 전투씬인데요. 무려 창으로 하늘을 가를 정도로 막강한 파워와 스피드를 비롯해 토르의 망치를 정면에서 버틸 정도로 인간을 초월한 스펙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토르의 공격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잘리는 등 흉한 몰골이 되긴 했지만 순수 스펙만으로 신과 격돌한 몇 안 되는 강자이자 발키리가 인류 최강의 전사로 그를 먼저 지목했을 정도였습니다.
활이 특기인 아폴론입니다. 근접전에서 레오니다스에게 밀리는가 싶었지만 아르테미스의 활을 꺼내자마자 곧바로 승기를 잡을 정도였으며 이는 제우스밖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언급되면서 아폴론의 평가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가슴이 뚫린 것 외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다른 주인공들의 연출이 너무 임팩트가 큰 탓에 다소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에게 패배했던 포세이돈입니다. 스펙 차이로 보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만했던 그의 태도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지로의 천수 무쌍을 여유롭게 카운터 칠 정도이지만 지나친 방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스펙 차이도 중요하지만 경기에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다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시였습니다. 최초로 신을 제압한 코지로입니다. 천수 무쌍은 가상의 전투를 통해 상대의 수를 잃는 능력으로서 이 능력을 이용해 포세이돈의 모든 공격을 받아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는 타입으로서 이 때문에 죽어서도 계속 강해진 덕분인지 늙은 모습으로 등장했었죠. 심지어 포세이돈과의 전투 중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여 공기와 지면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만수 무쌍까지 터득하면서 결국 포세이돈을 절단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분명히 라그나로크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포보다 한 단계 아래였지만 전투 중에 끊임없이 성장한 탓에 순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발키리의 아이언맨 테슬라입니다. 벨제붐의 일격필살이자 즉사이라고 볼 수 있는 허신을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 막아낼 정도였으며 오른팔을 순간이동시켜 펀치를 날리는 등 그야말로 인간계 참가자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기술을 쓰기 위해 연막 작전이 필요하거나 일격을 쓸 때마다 코일을 하나씩 소모해야 되는 등 연장전으로 갈수록 극도로 불리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벨제붐이 아닌 다른 신들과 대결했더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정도로 대진운이 안 좋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벨제부비입니다. 진동을 이용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가며 위협했으며 제우스가 금기시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지닌 허신은 거의 즉사기나 다름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공격의 약점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이동으로 날아오는 펀치를 피해 일격을 날릴 정도로 전투 센스 또한 뛰어났는데요. 만일 사탄의 인격까지 나왔더라면 다음에 등장할 존재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신 토르입니다. 모든 신과 인간들 중에서 손꼽히는 절대 강자 중 한 명으로서 과거 66명의 거인을 싱겁다는 듯이 처치했으며 여포를 상대로 거의 아무런 피해 없이 승리할 정도로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가슴팍이 살짝 긁힌 것이 전부였죠. 심지어 그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은 그와 망치의 힘을 억제시키는 장비로서 이 상태에서 수많은 거인과 여포를 짓눌렀으며 장갑이 파괴되자마자 여포는 반항조차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즉 여포가 토르의 장갑을 파괴함으로써 더욱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혼자서 지구를 파괴할 정도의 힘과 권능을 지닌 인물로서 전투에서 크게 사용하지 않았던 번개 및 다른 능력까지 사용한다면 과연 토르를 당해낼 자가 존재할까요? 그리스 최강 사명제 중 한 명인 하데스입니다. 설정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의 강자이자 명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진운이 극도로 안 좋았던 케이스로서 자신의 공격이 모조리 흘려지고 그대로 충격을 되돌려 받았으며 심지어 공기탄에 의해 공격력이 약화되기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굴욕이나 다름없는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진시황의 팔을 절단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밀어붙이긴 했지만 저승의 신치고는 공격 패턴이나 기술이 창 하나에만 의존하는 등 매우 단조로운 편이었습니다. 하데스를 물리친 최강자 중 한 명인 진시황입니다. 상대의 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입으로 공기탄을 불어넣어 상대의 공격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공격을 흘리고 충격을 그대로 돌려주는 등 웬만큼 압도적인 신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이상 진시황에게 대적할 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사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이상 큰 약점도 존재하는 편이었습니다.
석가의 위상을 더욱 높여준 파손입니다. 어둠으로 영혼을 덮은 이상 석가와의 상성은 매우 좋은 편이었지만 석가의 도발에 겁에 질리면서 어둠에 쌓인 영혼을 보이며 패배하는 등 과거 명계의 반을 파괴한 전적에 비해 다소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석가의 전투 센스나 정신력이 그만큼 높다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다른 신이나 인간과 붙었더라면 여지없이 파순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계 최강자 아담입니다. 상대의 기술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무려 제우스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일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신이 만든 인간이란 설정 때문인지 제우스의 모든 공격을 카피하여 되받아치는 등 만일 상대가 시바였다면 무조건 아담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려 과거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쓰러뜨린 시간을 뛰어넘는 기술조차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 상태의 제우스를 상대로 모든 공격을 막아낼 정도였습니다. 다만 제우스가 각성 모드를 사용하자 눈이 충혈되고 뇌가 과부하되었으며 결국 제우스의 피가 눈에 들어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한 강자였지만 무기를 든 신들까지 기술을 복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인간들을 대신해 신들과 대결을 펼친 최고의 인기 캐릭터 석가입니다. 석가의 능력인 아라야식은 상대방의 영혼을 감지하여 몇 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의 소유자로서 이 능력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존재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마저 뛰어넘는 제우스의 펀치 정도뿐이랄까요? 특히 제우스 다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모든 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파순을 일격에 처치하면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파순의 영혼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석가의 아라야식이 통하지 않는 몇 안되는 존재이지만 석가의 도발에 멘탈이 흔들리며 무너지고 말았죠. 헤라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편에 섰던 신으로서 만일 헤라클레스 역시 인간 대표로 싸웠더라면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명실상부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제우스입니다. 과거 크로노스를 처치할 때 사용되었던 시공 초월권은 기술을 복사할 수 있는 아담 정도만이 카운터 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신조차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아다마스 모드로 변환할 시 근력과 스피드가 더욱 강력해지는 편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본인 역시 부담이 따르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석가 역시 제우스의 최종 형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을 똑같이 복사한 아담의 공격을 수백 대는 버틸 정도로 다른 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스펙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근데 외모는 왜 이렇게 쇠약해 보이는 걸까요? 라그나로크를 일으킨 장본인 발키리입니다. 도저히 신과 대결이 불가능한 인간들을 데리고 자매들을 신기 영성화시켜 맞대결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자 해당 신에게 맞는 인간들을 골라 전투에 내보내는 일종의 감독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다만 살짝 상성에 어긋나는 마카파식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면 졸지에 시바 대신 참전한 제우스로 인해 너무나 아까운 1승을 놓치는 등 죄글리퍼나 진시황을 제외한다면 인간 측 대진운이나 상성은 크게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원래 인간들에게 호의적인 편이지만 신들에게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신들을 도발한 발키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종말의 발키리 절대 강자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과연 인간들은 신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종말을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